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한 선수의 부재가 한 팀을 어떻게 바닥까지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그 주인공이 지금 어디까지 돌아왔는지를 짚어봅니다. 정관장을 챔피언 결정전까지 끌어올렸던 이름, 메가와티 한게스트리 페르티위의 충격적인 근황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즌이 끝난 직후 정관장은 겉으로 보기엔 큰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전력 보강이 실패한 것도 아니었고 전술이 갑자기 시대에 뒤처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즌이 시작되자 결과는 잔혹하게 드러났습니다. 승리는 사라졌고 세트 후반마다 흐름을 되돌릴 힘이 보이지 않았으며 결국 팀은 리그 최하위로 추락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의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까지 팀을 무너뜨린 것인가? 답은 의외로 단순하면서도 명확합니다. 단 한 명의 이탈. 그러나 그 한 명이 팀의 축이었던 경우입니다. 정관장의 공격 구조를 사실상 혼자 떠받쳤던 선수. 아시아 쿼터라는 틀을 완전히 깨버렸던 존재. 메가와티 한게스트리 페르티위. 그녀가 떠난 순간부터 정관장의 균형은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아시아 쿼터 선수는 제한적인 역할에 머무릅니다. 리시브를 보조하고 수비 안정에 기여하며 공격에서는 외국인 에이스의 뒤를 바치는 역할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메가와티는 이 공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선수였습니다. 오픈 공격, 후위 공격, 세트 후반의 클러치 상황까지 정관장이 가장 어려운 공을 선택해야 할 때마다 공은 늘 메가와티를 향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수치로도 증명되었습니다. 2023의 2024 시즌 736득점, 2024의 2025 시즌 802득점, 두 시즌 연속 리그 최상위권의 공격 성공률. 하지만 진짜 가치는 숫자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리고 상대 블로킹이 완전히 몰린 상황에서도 흐름을 끊지 않는 결정력. 그리고 세트의 방향을 바꾸는 한 방. 정관장은 외국인 선수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의 중심을 메가와티에게 맡겼고 상대팀들 역시 수비 전략의 기준을 항상 메가와티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런 깊이 있는 배구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메가와티가 있던 두 시즌 동안 정관장은 연속으로 포스트 시즌 무대를 밟았고 마침내 챔피언 결정전까지 도달했습니다. 팀의 전술은 단순해 보였지만 강력했습니다. 흔들리면 메가, 막히면 메가, 중요한 순간이면 다시 메가. 상대가 예측하고 대비해도 막기 어려운 이유는 그녀의 타점과 파워,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황 판단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가와티가 떠난 뒤 정관장의 공격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득점이 막히면 이를 풀어줄 카드가 없었고 세트 후반이 되면 상대 블로킹을 흔들 힘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공격수가 빠졌다는 문제가 아니라 팀 구조 전체가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메가와티는 정관장에서 단순한 용병이 아니었습니다. 공격의 중심이자 흐름을 바꾸는 스위치였고 세터와 가장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출국 장면은 많은 것을 상징했습니다. 시즌을 마친 뒤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는 공항에서 고이진 감독이 눈물을 흘렸던 장면은 이 이별이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메가와티는 가족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계약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고 팬들 역시 그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가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동남아 리그에서 커리어를 이어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메가와티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다시 메가와티의 이름이 V리그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겁게 회자되고 있는지 다음 파트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메가와티 한게스트리 페르티위가 정관장에서 차지했던 위치를 이해하려면 단순한 득점 기록을 넘어 팀 전술의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관장은 다른 팀들과 달리 공격 비중을 외국인 선수 한 명에게 과도하게 몰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격의 무게중심을 분산시키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 명에게 책임을 맡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역할을 수행한 선수가 바로 메가와티였습니다. 정관장의 공격 패턴을 분석해보면
분명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리시브가 안정적일 때는 다양한 공격 옵션을 활용하지만 리시브가 흔들리거나 상대 블로킹이 읽기 시작하는 순간 공은 거의 예외 없이 메가와티를 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녀가 잘 때리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 확률이 가장 낮은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메가와티는 타점과 파워뿐 아니라 상대 블로킹의 위치를 읽고 순간적으로 코스를 바꾸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예측하고 대비해도 완벽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아시아 쿼터 선수에게 이 정도의 공격 비중을 맡긴다는 것은 상당한 모험입니다. 체력, 부담, 상대 집중 견제, 시즌 내내 누적되는 피로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관장은 이 모험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2시즌 연속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메가와티가 코트에 있을 때 정관장은 세트 중반 이후에도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접전 상황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격 성공률 이상의 가치였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세트 후반의 선택입니다. 점수차가 크지 않은 상황. 한 점 한 점이 승부를 가르는 국면에서 정관장의 세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블로킹이 몰려 있어도 리시브가 완벽하지 않아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는 메가와티였습니다. 이 반복된 선택이 쌓이면서 팀 전체의 심리적 안정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선수들은 마지막에 공이 어디로 갈지 알고 있었고 그 확신은 경기 운영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메가와티가 빠진 이후 정관장의 공격은 복잡해졌습니다. 책임이 분산되었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공을 맡길 명확한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공격 옵션은 많아 보였지만 상대에게 위협적인 선택지는 줄어들었습니다. 세트 후반이 되면 공격이 읽히고 블로킹에 막히며 흐름은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기량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술의 축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붕괴 현상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세터와의 호흡입니다. 메가와티는 세터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소 불리한 토스에서도 자신의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토스가 낮아도 빠르지 않아도 상황에 맞게 공격을 완성했습니다. 이런 선수의 존재는 세터에게 큰 여유를 줍니다. 그러나 그 여유가 사라지자 세터의 선택 역시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공격 전개의 단조로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메가와티의 가치는 한 명의 에이스를 넘어 팀 전체의 공격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역할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코트에 있을 때 정관장은 명확한 중심을 가진 팀이었고 그녀가 떠난 뒤에는 중심을 잃은 팀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순위표 위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메가와티의 이탈은 단순한 전력 손실이 아니라 정관장이라는 팀의 구조 자체가 흔들린 사건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그런 메가와티가 왜 정관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이별의 순간이 팀과 선수 모두에게 어떤 의미였는지입니다. 메가와티 한기스치 페르티위의 이탈은 갑작스러운 결정처럼 보였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매우 신중하고 개인적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시즌이 끝난 뒤 정관장은 재계약을 원했습니다. 팀의 중심이었고 전술의 축이었으며 무엇보다 결과로 모든 가치를 증명한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가와티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계약 조건이나 출전 비중이 아닌 가족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계약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 결정은 팀 내부에도 큰 여운을 남겼습니다. 출국 당일 공항에서 고이진 감독이 눈물을 흘렸던 장면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좋은 선수를 떠나보내는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메가와티가 정관장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 공백이 얼마나 클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독과 선수 사이에 형성된 신뢰, 전술적 이해,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정의 모두 그 순간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정관장 입장에서 메가와티의 선택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강제로 붙잡을 수도 없었고 붙잡아서도 안 되는 사유였기 때문입니다. 팬들 역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고 응원했습니다. 그 시점까지의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가와티가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동남아 리그에서 컨디션을 관리하며 커리어를 이어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다시 V리그로 돌아올 가능성도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메가와티는 예상과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무대는 동남아가 아닌 유럽,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이 펼쳐지는 터키 리그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겠다는 선언에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안정적인 환경을 떠나 더 치열한 경쟁 속으로 들어가는 결정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쿼터 출신 선수에게 유럽 무대는 체력, 스피드, 파워 모든 면에서 훨씬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터키 리그 도전은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정관장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를 떠올리면 메가와티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 도전은 생각보다 빠르게 끝을 맺습니다. 공식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훈련과 친선 경기만 소화한 채 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구단은 선수의 요청에 따른 합의 해지라고 밝혔고 메가와티 역시 갈등이나 강요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기 결별은 새로운 질문을 낳았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끝났는가? 그리고 메가와티의 컨디션에는 문제가 없는가? 터키 리그라는 높은 벽 앞에서 그녀의 선택이 무모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뒤따랐습니다. 정관장을 떠난 뒤 팀이 최하위로 추락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메가와티를 둘러싼 이야기는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이후의 행보였습니다. 말로 해명하는 대신 코트 위에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무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메가와티는 그 무대를 국가대표팀에서 찾습니다. 터키 리그 도전 이후 그녀의 이름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곳은 다름 아닌 국제대회였습니다. 그곳에서 메가와티는 자신의 현재 상태와 가치를 가장 명확하게 증명하게 됩니다. 그 무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왜 많은 의문들이 단숨에 사라졌는지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터키 리그 도전 이후 메가와티 한게스투리 페르티위에게 따라붙은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과연 지금 그녀의 컨디션은 어떤가? 유럽 무대에서 공식 시즌도 치르지 못한 채 팀을 떠났다는 사실은 많은 추측을 낳았고 그 추측은 점점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메가와티는 말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확실한 방식, 코트 위에서 자신의 상태를 증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무대는 2025년 동남아시안 게임, SEA 게임스였습니다. 메가와티는 인도네시아 여자 배구 대표팀의 핵심 전력으로 대회에 합류했습니다. 조별리그 초반부터 그녀는 공격의 중심으로 기용되었고 대표팀의 전술은 자연스럽게 메가와티를 축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정관장에서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팀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공을 맡기는 선택지로 다시 메가와티가 떠오른 것입니다. 첫 시험대는 말레이시아전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메가와티는 풀타임 출전이 아니었습니다. 단 2세트만 소화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8득점을 기록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출전 시간 대비 득점 효율은 매우 높았고 공격 성공률 역시 안정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 메시지였습니다. 오랜 공백이나 리그 이동으로 경기 감각이 떨어졌다는 우려는 이 경기에서 상당 부분 지워졌습니다. 이후 열린 미얀마전에서 메가와티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보조 공격수가 아니라 명확한 에이스로서 공격의 중심에 섰습니다. 세트 중반 상대가 추격 흐름을 만들 때마다 공은 메가와티에게 전달되었고 그 선택은 대부분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 메가와티는 대표팀에서도 여전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임을 증명했습니다. 대회가 진행될수록 메가와티의 존재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의 공격은 단순히 점수를 쌓는 역할을 넘어 팀 전체의 리듬을 잡아주는 기능을 했습니다. 상대 블로킹에 몰리면 공간이 열렸고 그 공간을 다른 공격수들이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관장에서 수차례 반복되었던 장면과 닮아 있었습니다. 메가와티가 중심에 서면 팀 전체가 살아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집중된 무대, 3, 4위 결정전 필리핀전이 찾아왔습니다. 메달이 걸린 경기. 한 점 한 점이 팀의 운명을 가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메가와티는 단순한 출전 선수가 아니라 팀의 운명을 짊어진 에이스로 나섰습니다. 공격 비중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그 부담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필리핀전에서 메가와티는 26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양 팀을 통틀어 최다 득점이었으며 특히 중요한 순간마다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1세트에서만 10득점을 올리며 초반 흐름을 장악했고 상대 블로킹이 집중된 상황에서도 연속 득점으로 버텨냈습니다. 세트가 거듭될수록 체력 부담이 커졌지만 3세트와 4세트에서도 결정적인 공격으로 팀의 흐름을 지켜냈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 많은 의문은 사라졌습니다. 컨디션 저하, 경기 감각 문제, 조기 결별의 이유에 대한 추측들은 코트 위의 퍼포먼스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메가와티는 여전히 득점력을 갖춘 선수였고 클러치 상황에서 더욱 빛나는 에이스였습니다. SEA 게임즈는 그녀에게 단순한 국제대회가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문에 대해 가장 명확한 답을 내놓은 무대였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다시 팀으로 돌아옵니다. 메가와티가 이 정도의 가치를 여전히 증명하고 있는 지금 그녀를 잃은 정관장은 왜 이토록 깊은 침체에 빠졌는가? 그리고 이 두 이야기는 앞으로 어떤 지점에서 다시 교차하게 될 것인가? 다음 파트에서 그 연결고리를 짚어보겠습니다. SEA 게임즈 2025에서 메가와티 한게스트리 페르티위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단순히 개인 활약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이 대회는 그녀의 커리어 흐름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정리해주는 무대였습니다. 터키리그 조기 결별 이후 따라붙었던 모든 의문. 과연 그녀가 여전히 정상급 에이스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메가와티는 가장 직설적인 방식으로 답을 내놓았습니다. 기록과 장면, 그리고 경기의 흐름 자체로 말입니다. 특히 3, 4위, 결정전 이후의 평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는 팀으로 보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메가와티에게 공을 맡겼습니다. 이는 지도부가 그녀의 현재 상태와 클러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메가와티는 단순히 많은 공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팀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흐름을 다시 끌어오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주목할 점은 득점 분포의 변화입니다. 조별리그 초반에는 비교적 공격이 분산되었지만 토너먼트 국면으로 갈수록 메가와티 중심의 전술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승부가 걸린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선택지를 택한 결과였습니다. 메가와티는 공격 성공률을 유지하면서도 상대 블로킹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고 이는 팀 동료들에게 추가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국제대회라는 무대 역시 의미가 큽니다. V리그와는 전혀 다른 환경, 다른 리듬, 그리고 짧은 일정 속에서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메가와티는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기 수가 늘어날수록 클러치 상황에서의 존재감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력이나 파워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과 판단력의 영역입니다. 어떤 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런 활약은 자연스럽게 비교를 낳습니다. 메가와티가 떠난 이후의 정관장, 그리고 국가대표 무대에서 다시 에이스로서의 가치를 증명한 메가와티. 한쪽에서는 팀이 리그 최하위로 추락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메달이 걸린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대비는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메가와티의 존재가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요소는 심리적인 효과입니다. 대표팀에서 메가와티는 명확한 1옵션으로 기능했고 이 구조는 팀 전체에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선수들은 중요한 순간에 공이 어디로 갈지 알고 있었고 그 확신은 플레이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이는 정관장에서 메가와티가 있을 때 나타났던 모습과 정확히 겹칩니다. 중심이 분명한 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SEA 게임즈 2025는 그래서 메가와티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커리어의 마침표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유럽 도전의 실패로 보였던 선택은 이 무대를 통해 재해석되었고 그녀의 가치는 다시 한번 국제 무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메가와티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정관장과 V리그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변화와 리그의 흐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메가와티의 미래 가능성과 그녀를 잃은 정관장이 마주한 현실을 보다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메가와티 한게스트 페르티우의 이야기가 다시 정관장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녀의 활약이 개인 차원의 성공을 넘어 한 팀의 성적과 구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가 이제는 너무나도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메가와티가 코트에 있을 때의 정관장과 그녀가 떠난 뒤의 정관장은 전혀 다른 팀처럼 보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인상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술과 결과가 동시에 증명한 현실입니다. 메가와티가 있던 시기의 정관장은 중심이 분명한 팀이었습니다. 공격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중요한 순간에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명확했습니다. 이 구조는 세터의 선택을 단순하게 만들었고 팀 전체의 플레이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상대팀들은 메가와티를 막기 위해 블로킹을 집중시켜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공격 옵션들이 살아났습니다. 중심이 강하면 주변도 함께 살아나는 전형적인 구조였습니다. 반대로 메가와티가 빠진 이후 정관장은 중심을 잃었습니다. 공격 옵션은 늘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어느 누구도 마지막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세트 후반마다 공격은 읽혔고 블로킹에 막히며 흐름은 상대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는 한 명의 득점원이 빠졌다는 차원을 넘어 팀 전술의 축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구조적 붕괴였습니다. 그래서 정관장의 추락은 예견된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이 지점에서 제도 변화가 다시 주목받습니다. 2016에 2027 시즌부터 아시아 쿼터 자유계약제가 도입됩니다. 이는 아시아 쿼터 선수들이 팀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리그 내 이동 역시 보다 자유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메가와티에게 V리그는 더 이상 단절된 과거가 아니라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무대가 됩니다. 정관장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가 그녀의 선택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SEA 게임스 2025는 이 가능성을 더욱 분명하게 각인시킨 대회였습니다. 메가와티는 여전히 정상급 에이스였고 국제 무대에서도 클러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커리어의 연장이 아니라 리그 전체의 가치와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한 명의 아시아 쿼터 선수가 팀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V리그의 전술적 다양성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정관장 입장에서는 더욱 복잡한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면 팀의 전술과 방향성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불가피합니다. 메가와티의 사례는 분명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중심을 잃은 팀은 쉽게 무너질 수 있고, 그 중심은 숫자로만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메가와티에게 이번 흐름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유럽 도전, 조기 결별, 그리고 국제대회에서의 재증명까지. 이 모든 과정은 그녀를 둘러싼 평가를 더 입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V리그로 돌아올 것인지, 선택입니다. 다른 무대에서 도전을 이어갈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하든 메가와티의 이름은 이미 아시아 쿼터의 한계를 넘어선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관장의 재건 과정, V리그의 변화, 그리고 메가와티의 다음 행보가 만나는 지점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서사가 시작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앞으로 그녀의 선택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 흐름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지금 여자 배구를 바라보는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었습니다.